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관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기획 특집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사님, 일단 어제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풍력 태양광은 사기극이라며 좀 강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관련 보조금이나 사업을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워낙 지난 1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취임 초기부터 이제 계속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중심으로 에너지원을 재편하려는 이제 그런 트럼프의 정책적인 스탠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뭐 이게 기존의 그 스탠스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미국은 현재 신규 전력 수요의 대부분을 풍력 태양광에서 지금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부분들, 뭐 천연가스는 지금 신규로 건설하려면 지금 주문을 하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석탄 발전은 신규로 하겠다고 하는 뭐 업체들이 별로 없는 상태이고요. 원전은 뭐 대형 원전은 한 10년, 그리고 SMR도 2030년이 넘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사실은 대안은 별로 없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발언 속에서 어제 좀 주가를 보면 국내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하방 압력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을 우려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크게 하방 압력이 커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그 OBBBA 안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안들이 이미 이제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뭐 거기에 뭐 행정부에서 뭐 계속 어떤 안 좋은 얘기는 하겠죠. 안 좋은 얘기는 하는데 주가는 이미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라서요. 뭐 저는 크게 여기서 추가적인 많은 그 하락 리스크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국내 정책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가 발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 추진, 여기에 전기차 30% 비중까지의 지원책 유지 방침, 이런 식의 정책 변화가 관련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에너지의 중심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라고 이미 이제 대통령이 밝힌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도 우리가 자동차 상위 판매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가 부진했거든요. 근데 그 2030년까지 보조금을 계속 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기차의 신차 비중이 30% 될 때까지는 보조금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뭐 추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시장이,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언급해 주신 보조금 확대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김성환 환경부 장관 내년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현행의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구매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에 주목해야 될까요? 국내 전기차 시장이 한 15만 대 정도 작년에 팔렸거든요. 근데 이게 30% 정도까지 이제 신차 판매에서 늘어나면 연간 한 50에서 60만 대 정도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국내에 있는 배터리 셀 공장들이 다 풀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건 당연히 이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그동안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주는 것이 700만 원부터 해서 계속 줄어서 300만 원까지 주는 상태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100만 원 정도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연기관차를 타던 분들이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100만 원을 더 추가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어쨌든 이미 올해 지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그래서 숫자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SS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성장 가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최근 증시에서도 좀 주목을 받았고 국내 배터리 3사도 사업 다각화에 나서면서 ESS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와 함께 ESS 시장 전망도 짚어주시죠. ESS 시장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집중하는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 셀, 중국의 업체들이 이제 시장을 많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미국은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업체들을 이제 배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보조금과 관련된 정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국산 배터리 ESS에 들어가는 셀이 수입하는데 굉장히 많이 그 부담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업체들, 뭐 우리 배터리 3사들이 일제히 다 미국의 이 ESS를 개발하는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지금 수주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사 이것은 뭐 동일하고요.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뭐 올해도 좀 부진한 상태고 내년에도 사실은 뭐 크게 개선은 안 되겠지만 ESS를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던 시장을 한국 업체로 돌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한테는 좀 도움이 크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업계 새로운 소식도 함께 짚어볼게요. SK온이 대면적 냉각 기술을 적용한 셀투팩 배터리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업계 경쟁 구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배터리는 그동안 이제 우리 업체들이 삼원계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가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뭐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뒤처졌었는데요. 최근에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 배터리 업체들도 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냉각 기술은 뭐 좀 작은 부분이고요. 뭐 LFP를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NMR 배터리도 2027년부터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 업체들이 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경쟁 선상에서 이제 다시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주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좀 시간을 돌려서 2023년을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는데 많이 내린 비처럼 2차 전지주도 역사적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했습니다. 자, 2년이 지난 6월에 들어서야 반등의 기미를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매매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고 계시겠지만 2023년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다. 2차 전지주 하반기에는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안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주가의 바닥은 확인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고요. 수요 부분에서 전기차 부분 이제 미국은 좋지는 않지만 유럽은 지금 굉장히 저희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ESS 조금 전에 뭐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부진을 그거로 이제 메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죠. 공급 과잉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 소재라든지 뭐 전기차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시작되었는데 다만 이제 아주 고점에 사신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 반등이 과거에 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처럼 그렇게 아주 기울기가 가파른 V자 상승으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구도고요. 우리 업체들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되고요. 2027년도에는 신규 배터리 우리 전기차 공급하는 라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2027년부터는 성장폭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인내를 하시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신규로 사시는 분들은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저가 투자, 중장기 투자를 좀 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V자 상승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 함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좀 실적 추이를 보면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어갈지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가 궁금해지네요. 셀 업체들로 보면 뭐 4분기부터 조금씩 더 이제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ESS 판매가 이제 좀 시작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에서의 ESS 판매가 이제 그 라인을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신규로 이제 깔고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 수치는 이제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일단 좀 시작을 한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뭐 미국과 유럽 각각에서 이제 업체들이 다 조금씩 새로운 고객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언급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역시나 키워드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ESS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사님께서 보시는 2차 전지주 토픽 종목들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토픽 종목으로 배터리셀에서는 삼성 SDI, 소재단에서는 에코프로 BM과 후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먼저 삼성 SDI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으로 쌉니다. 삼성 SDI는 PBR이 뭐 1배 이하에서 0.6배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뭐 실적이 LG엔솔보다는 월등히 좀 안 좋아서 좀 많이 할인받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 SDI의 그 자산 가치의 가장 큰 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약 10조 원의 그 장부가가 지금 부킹이 돼 있는데요. 최근에 뭐 소식 들어서 많이 아시겠지만 BOE와의 특허 분쟁을 이겨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지금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산 가치가 이제 PBR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삼성 SDI는 배터리 부분만 조금만 좋아지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선호되고요. 에코프로 BM은 다른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 먼저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2분기에 있어서 3분기도 니켈 광산에 대한 재련에 대한 그 투자 때문에 투자 평가 이익이 이제 3분기에도 찍힐 것이라서 흑자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좀 안정적이다 실적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성은 배터리 쪽은 여전히 좋지를 않습니다. 배터리 전해액 첨가제를 이제 국내에서 독점하는 업체인데요. 안 좋지만 비배터리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연결 자회사인 한택의 LNG 스토리, 그다음에 후성이 직접 하는 냉매가스의 가격이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냉매가스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지금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2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숫자가 이제 배터리 쪽 적자만 좀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많이 커지기 때문에 후성에 대해서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제사절단 명단을 보니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함께 참석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배터리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배터리 협력은 트럼프가 크게 관심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그 협의가 된다면 우리가 투자를 좀 더 해주겠다 뭐 그 정도의 어떤 것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이 뭐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조선과 LNG 뭐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신재생 그리고 2차 전지 시장까지 오늘 투자 의견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